안녕하세요, 화크입니다. 1강의 첫 번째 순서로 발수성 모발, 보통 건강한 모발입니다. 평균적으로 건강한 모발. 왜 그러냐면 화학적 시술이 되어 있지 않는 모발이나 한 번 정도 화학적 시술을 이렇게 했던 모발들이죠. 자, 발수성 모발은 어떤 모발이냐면 큐티클 밀집도가 굉장히 촘촘한 모발이에요. 사진으로 올려놓을게요. 그렇죠. 사진으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재 침투가 어려운 모발, 그렇죠. 웨이브가 쉽게 잘 풀리는 모발. 펌은 분명히 잘 나왔는데 시술하고 나니까 웨이브가 이틀 지나고 나니까 웨이브가 거의 없는 모발. 이 모발을 발수성 모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발수성 모발은 우리가 모발 진단할 때 첫 번째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커트에 단차를 줄 건지 안 줄 건지, 이게 중요해요. 웨이브를 걸 건지 안 걸 건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웨이브를 있게 할 것 같다 라고 하면 단차를 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단차를 주는데 웨이브를 S컬인지 C컬인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이 됐다면 이제 클리닉으로 두 번째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진단하고 샴푸하고 다시 한번 진단하고 그렇지. 커트까지 지난 거예요. 네, 단차까지.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단하고 다시 커트하고 다시 진단하고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모발은 클리닉 하지 않아야 될까요? 복구인데 해야 되죠. 머리가 클리닉이라는 것은 건강한 머리는 건강한 나름대로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클리닉을 해야 됩니다. 자, 클리닉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래야 돼요. 이온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 모발의 큐티클의 밀집도가 굉장히 좋은 머리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큐티클의 틈과 틈 사이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부풀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것은 거의 pH가 산도가 약산성에 맞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과연 내가 힘있게 해주는 클리닉제라고 생각하는 케라틴 종류의 단백질을 사용하시고 거기에 알칼리 쪽에 준하는 단백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희들 BB 알레이에서는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BB 라인하고 CC 라인하고. 예. 그걸 좀 우리 알레이에서는 CC 라인 중에 알칼리 종류의 클리닉제가 있어요. 알칼리 종류의 클리닉제가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pH 한 9점대 클리닉제로 여러분들이 초이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리닉제를 사용하실 때 과연 어떻게 사용하면 좋냐면 일단은 단백질을 도포하시고 나서 열을 가하는 게 좋겠죠.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해서 모발이 잘 침투할 수 있도록. 단백질은 여기서 어떤 걸 쓰면 될까요? 네, 단백질은 케라틴 종류의. 자, 제가 제품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알칼리 쪽에 사이닝 CC 라인, 사이닝 CC의 라인으로 네 가지 테너, 그 다음에 실키 프로틴, 버블 A, B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B를 저는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실키 프로틴 이렇게 해서 제가 선택을 해서 여기 교정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알칼리 교정제를 5g 정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리닉제를 1차적으로 도포를 하고 미스트머나 미스트머 건열기를 여러분들이 거의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 열 처리를 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 처리를 가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하시고 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단백질을 한번 도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이드 부분만 제가 한번 클리닉을 하는 도포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시연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알칼리 단백질이에요. 이거는
산성에 준한 단백질이 아니라 알칼리에 준한 단백질이에요. 자, 연결합을 끊어주는 거죠. 수소결합을 아까 샴푸에서 끊었고 다시 연결합을 끊어서 모발 깊숙이 단백질을 넣는 거예요. 이온 쪽으로 모발을 약간 불안정하게 만들지만 단백질을 도포를 해 줍니다. 자, 보세요. 모발이 손상이 되었다면 손상된 부위부터서 이렇게 도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화에 물질이 되어 있는 딱딱해져 있는 부분부터서 네, 이렇게 끝부분부터서 도포를 하시고 자, 안쪽까지 다 도포를 하십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하셔가지고요. 도포를 해주세요. 이렇게 다 도포를 하신 다음에, 그렇죠? 이 모발이 무슨 모발이라고요? 발수성 모발입니다. 손상된 부위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도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건열기, 미스트머 이렇게 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온도는 60도 정도 여러분들을 도포를 해주세요. 도포를 했으면 도포를 하고 열 처리가 끝났어요. 도포하시고 열 처리가 끝났습니다. 도포하시고 나서 열 처리가 끝났으면 캡과 이렇게 해서 전기모까지도 괜찮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빗질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플랫기가 있을 거예요. 그쵸? 플랫기 있죠? 온도는 100도에 맞추십시오. 열 처리 끝나고 클리닉 끝나고 난 다음에 100도에 맞추셔가지고 알레이에서는 리포줌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리포줌을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단백질이 모발의 형태대로 그대로 잘 흡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 사이드를 듬뿍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손상이 될수록 적은 양의 슬라이스 폭을 떠서 이렇게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100도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모발에서 느껴지는 온도는 한 80도에서 70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90도 정도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온도를 상승시켜도 됩니다. 그렇지만 120, 30도까지는 여러분들은 조금 무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충분히 이렇게 단백질이 잘 안에 흡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시술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약재를 도포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샴푸실에서 가볍게 헹궈 주시면 돼요. 샴푸실에서 가볍게 헹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시잖아요. 그냥 가볍게 물로 한 두세 번 이렇게 헹굼을 하시고, 샴푸는 안 쓰고요. 샴푸는 하지 마시고, 샴푸를 하지 마시고 가볍게 헹굼을 하시고 나와서 모발을 전체적으로 한 90% 이상 수분을 완전히 제거를 하시고 드라이기로 건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클리닉이 끝난 상태예요. 여기까지 복구 클리닉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래요. 여기에 보면 케라틴도 있고, 여기 보면 비뷰티 엘라스틴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A라는 사이닝 CC에 케라틴 단백질도 있고, 그쵸? B, 알칼리 단백질도 있고, 단백질이 정말 많죠. 다양한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다양한 단백질은 왜 그러냐면 함량에 따라 틀려요. 모발의 밀집도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단백질이 틀리다는 거죠. 요즘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고객님들에게 그냥 보통적으로 내가 클리닝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없어진 거예요. 복구 아니면 그냥 해주세요라고 고객님들이 이야기 하시거든요. 왜? 예전부터 다 받았으니까.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리닝 끝났어요. 복구 클리닝 끝나고